장자와 도가 사상에 노자가 끼친 영향. 장자는 도가 사상이 담긴 논문집이다. 그 안에 장자의 사상도 있고 도가의 사상도 있다. 장자의 어느 편과 어느 장이 장주학파 사상이며 어떤 부분이 도가 사상에 속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장자의 천하편에는 장주 사상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위로는 조물주와 놀고 아래로는 상과 죽음을 잊은 채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초월자를 벗삼는다. 홀로 천지의 정신과 왕래하며 만물을 얕보지 않고 시부를 가려 꾸짖지 않으며 세속을 따라 동화됐다. 이것은 장주의 사상이 조물주와 함께 논의는 소요와 상과 죽음을 잊은 채 초월자를 벗으로 삼는 재물에 집중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장자에는 함께 논의는 소요와 초월자를 벗으로 삼는 재물 사상에 부합되는 편과 장은 모두 장주 혹은 장주학파의 사상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장자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장주학파에 속하는 저작으로는 내편 7편과 외편의 추수, 지략, 달생, 산목이고, 자편 중에 경상초, 서무기, 즉양, 외물, 우원, 열어, 구 등이 있다. 또 외편 중에는 장주 사상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전자방, 랑야방은 정말 재밌는데, 전자방과 지북유가 있다. 여기서 장주 사상을 논할 때에는 이런 편들을 근거로 삼을 것이다. 장자 사상은 도론과 상대주의 사상에 집중적으로 반영돼 있다. 장자의 도철학은 노자의 도철학을 개조 발전시킨 것이며, 장자의 상대주의 사상은 바로 노자의 소박한 변증법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노자 제40장에 천지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요런 40장. 요 노자 철학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무중생유, 무 가운데 유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장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장자는 대종사에서 도란 실제로 나타나는 작용이 있고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나 행위도 없고 형태도 없다. 그것을 전할 수는 있으나 주고받을 수 없다. 터득할 수 있으나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본이 되어 천지가 생기기 이전 옛날부터 존재하며, 그것은 귀신이나 상제를 영묘하게 하고 하늘과 땅을 낳았다. 장자의 대종사에 나오는 위의 말로 볼 때 도는 무위와 무형의 영원한 존재고 천지의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로 존재한다. 그래서 장자는 만물은 무유에서 생겨난다. 유는 유로 발생할 수 없고 반드시 무유에서 생겨난다고 했다. 따라서 장자는 무가 만물을 낳는다는 노자 사상을 직접 계승했고, 노자 철학은 도로부터 시작해서 도가 만물을 낳으며 그 철학의 최후 기결점 또한 만물이 도에 복이 되는 것이다. 노자 16장에 보면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나 결국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 한다. 근원은 바로 허정의 도다. 장자 철학의 체계 역시 노자 철학과 비슷하다. 즉 도가 만물을 낳으며 그 최후의 기결점은 득도하고 소유하는 것이다. 이른바 조물주와 더불어 논인다. 무하유지향에 논인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 사상에는 노자 사상과 다른 점이 있다. 노자는 천지 만물 한 단계에서 생사를 가지런히 한다. 시비를 가지런히 한다. 라는 상대주의 사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장자는 상대주의를 선양했다. 그리고 사물 사이의 질적 차별을 부정하여 천지는 하나고 만물도 하나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동시에 장자는 상대주의와 불가지론에서 출발해서 우주 최후의 근원은 유이자 무이며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장자는 노자의 무중생유설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조물질한 사물을 낳는 작용으로, 이 말은 장자의 외편 지북유에 나오는 말, 조물질한 사물을 낳는 작용으로 죽은 것을 삶을 주지도 않고 사물을 죽이는 작용으로 산 것에 죽음을 주지도 않는다. 죽음과 삶은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독자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전지에 앞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물인가? 사물을 사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다. 사물이란 사물에 앞서
무물의 상태에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생기는 이상 거기에는 이미 사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물이 있으면 사물은 사물을 낳아 마물이 끝없이 생겨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장자의 외편 지부규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렇다면 만물의 시작은 유인가 무인가? 장자는 이런 모든 것은 알 수 없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다 있나? 이것이 바로 장자가 상대주의적 회의론에 빠진 것이며 도가 천지 만물을 낳는다는 노자의 결론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때문에 장자는 도가 천지 만물을 낳는다라는 문제를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도를 일종의 주관적인 관념으로 간주했다. 장자의 내편 재물론에 보면 도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이 없어.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은 풀포기와 큰 기둥, 나병 환자와 미인 서시를 대조해보면 매우 기이하고 야릇한 대조지만 참된 도의 입장에서는 다 같이 하나야 하나. 이렇게 상대주의 사상을 장자는 얘기했다. 따라서 장자 철학은 주관적 성격을 띈다. 근데 장자의 상대주의 사상은 노자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엄밀히 말해 노자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소박한 변증법이지 상대주의가 아니다. 노자는 바뀌는 시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립면에 바뀌는 것을 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자 철학은 이미 상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면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58장에서는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안에 화가 숨어 있지. 누가 그 근원을 알 수 있겠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 바르게 돼 있는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착한 것은 다시 악한 것이 된다네. 또 노자 20장에서는 예와 아녀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좋고 싫음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말했지. 화와 복의 전하에는 일정한 조건이 없다. 좋고 싫음의 차이도 크지 않고 사물의 질을 규정하려는 경향을 부정하는 것이다. 장자는 노자 변증법에서 이런 약점을 찾아내서 상대주의 철학으로 확장했다. 그래서 만물을 가지런히 하고 생사를 가지런히 하고 시비를 가지런히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장자에는 장학 외에도 양주학, 직하, 황노학, 노자, 후학 등의 사상도 들어있다. 외편의 변무, 마제, 거협, 제유까지는 노자, 후학 저작에 속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이미 논의한 바가 있다. 왕부지, 소여 등의 학자는 중국 사람이 쓴 거니까 아주 중국 사람들이 대해서 잘하네.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이미 논의한 바가 있는데 왕부지, 소여 등의 학자는 변무 등 네 편을 대부분 노자의 뜻을 해석한 것이라고 여겼다. 사상의 내용에서 본다면 확실히 노자 사상과 가깝다. 글 중에 노자 원문을 인용하여 뜻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켰다. 그래서 아마도 노자 후학의 저작이라고 여기며 노자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변무 등 네 편, 변무, 마제, 거협, 제유 이런 네 편은 육아의 예약, 인의에 대한 노자의 비판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들은 예약과 인의가 자연에 변하지 않고 않는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번역. 장자 외편 변무에 보면 예약에 따라 몸을 굽히고 인의에 순순히 쫓아 사람들의 마음을 뒤로하는 것은 본래 모습을 잃은 것이다. 마제편에서는 큰 도가 없어지니 인과의가 있게 되었다는 노자의 사상을 인용했다. 장자 외편 마제에서 보면 이렇게 썼어. 자연 그대로의 나무 토막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숫단지를 만들겠는가? 자연 그대로의 배곡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쥐나 장을 만들겠는가? 참된 도덕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인과 의를 택하겠는가? 본래 그대로의 천성과 진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찌 예의나 음악이 필요한가 하겠는가? 오색이 물러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문의를 만들겠는가? 오성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육류를 맞추겠는가? 뽕나무를 헤쳐서 그릇을 만든 것은 목수의 죄지만 참된 도덕을 망쳐가며 인의를 만든 것은 성인의 잘못이다. 이런 외편, 글 이런 것은 후대에 성인이 나와서 예, 악, 인, 의를 재창했기 때문에 도가 폐기됐고 백성의 소박한 본성이 손성됐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도덕을 인의로서 훼손한 것이 그것은 성인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 공자님이 깜짝 놀랐다.
때문에 거협에서는 성인을 배격하고 도둑을 해방시켜줄 때 비로소 천하가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성인을 근절하고 지혜를 내버리면 큰 도둑은 없어진다. 옥을 내던지고 구슬을 깨버리면 좀도둑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비난하며 당시 입으로만 인의를 떠벌리는 각나라 제후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장자의 외편 거협에 보면 성인이 죽지 않으면 큰 도둑이 없어지지 않아. 비록 성인을 존중하고 천하를 다스린다 해도 결국 그것은 도적 같은 인간을 존중하고 이롭게 하는 셈이 돼. 되를 만들어 용량을 재려하면 되까지 훔쳐버리지. 저울을 만들어 물건을 달려고 하면 그 저울까지 훔쳐버리지. 어음과 증서를 만들어 신용 있게 하려 하면 어음과 증서까지 모두 훔쳐버리네. 어째서 그런 줄 아는가? 띠새를 훔치는 자는 사형되고 나라를 훔치는 자는 제후가 되지. 그 제후의 가문에서 인의가 보존된지. 라고 거협에서 장자외협에서 말했습니다. 외편에서. 당시 통치자에 대한 강력한 규탄은 노자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이다. 노자는 단지 통치자에게 무위이치를 행할 것을 요구했을 뿐 이처럼 맹렬하게 공격하지는 않았다. 변무 등 내편에 나타난 사상은 당시 통치자에게 반항하는 하층 백성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그 사상은 노자보다 훨씬 격렬했다. 변무 등 내편에서는 소박한 것을 보고 박실한 것을 포용하라. 나라의 크기를 줄이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하는 노자 사고를 흡수하여 원초적으로 소박한 사회로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원초적으로 소박한 고대 사회를 지극한 덕이 있는 세상이라 칭했다. 이거 중국은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지금 시진핑. 그래서 맞은편에는 이런 기록이 적혀있다. 장자 외편 마제에 보면 저 백성에게는 공통된 속성이 있으니 옷감을 짜서 옷을 지어입고 땅을 갈아 식량을 얻는다. 이것을 누구나 다 갖춘 동덕이라 한다. 때문에 최고의 덕으로 다스려지는 평화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거동이 유유자적하고 눈매가 밝고 환하다. 그런 시대에는 산에 길이 나 있지 않고 못에는 배나 다리도 없고 만물이 무리지어 생겨나 사는 곳에 경계를 두지 않았다. 새와 짐승은 떼지어 살고 초목은 마음대로 자랐다.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새와 짐승이 함께 살았고 만물과 함께 모여 살았다. 그러니 어찌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겠는가? 모두 무지하여 본래의 참모습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모두 무욕하여 그야말로 소박하다고 할 수 있었다. 소박하기 때문에 백성의 자연스러운 본성도 온전했다. 또 장자 외편 거협에서는 그 시대 백성들은 글자 대신 노끈을 매듭지어서 기호로 썼고 음식을 맛있게 여겼고 입는 옷을 훌륭하다 했고 풍속을 즐겼고 집을 편안하게 여겼다. 이웃나라가 바로 내다보이고 닭이나 개 울음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만 백성은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도 않았다. 이런 시대야말로 가장 잘 다스려지던 시대다. 놀이턴.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무욕하고 소박하다. 수탈하거나 압박하는 이가 없어 생활이 안녕하고 쾌락하다. 이것은 아름답고 소박한 사회를 동경했던 하층 백성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고 노자의 소국감인 사상보다 한층 진보한 것이다. 노자는 군자와 소인의 계급을 구별하지 않는 사고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것으로 변무 등 내편은 노자 후학의 저자고 노자의 사상을 한 단계 발전시켰음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편이 노자학 좌파의 저작들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견했다라고 노자가 장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슈캉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